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허지웅 작가의 에세이 살고 싶다는 농담입니다. 허지웅 작가가 투병을 한 뒤에 삶과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엄청 고생을 하셨고요. 그 경험을 담담하게 살고 싶다는 농담으로 상당히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 책을 엮었습니다. 자전거에서 굴러떨어진,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보조바퀴를 파는 곳을 찾을 수 없고, 뒤에서 잡아줄 아버지가 없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청거리다 이제는 자전거를 탄다는 일 자체가 지긋지긋하다며 전부 다 그만두겠다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절망과 분투하기를 포기한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렇게 이렇게 서문이 밝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파트 1.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예, 이런 소제목부터가 무척이나 우리 직접적으로 가슴을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예, 파트 2. 삶의 바닥에서 괜찮다는 말이 필요할 때, 파트 3.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렇게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의 삶은 남들만큼 비범하고 남들의 삶은 우리만큼 초라하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나는 언제나 뭐든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인간은 오래 버틸 수 없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증명해낼 수 없다.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른다. 아마 행복이라는 건 삶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어떤 것일 테다. 예,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항상 어디가 망했다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 끝이 아니라는 것. 예, 더 망할 건 남아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삶이 주어지는 어떤 것들은 더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작가의 말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관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건 기만이다. 고통이란 계량화되지 않고 비교할 수 없으며 1000명에게 1000가지의 천장과 바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기로 결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죽지 못해 관성과 비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라고 말이다. 나는 살기로 결정했다. 병과 싸우는 게 거짓말처럼 수월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내가 그날 밤에 겪은 일 때문이 아니다.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 살기로 결정하는 일. 정말 무기력하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아찔한 경험을 했던 분들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또 그런 경험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든 살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는 일, 그렇게 용기를 내는 걸 작가는 또 독려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똑같이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천장에 맞서 분투할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 찾을 수 없는 원인을 찾아가며 무언가를 탓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수습하고 감당하고 다음 일을 하자. 그러면 다음에 불행과 마주했을 때 조금은 더 수월하게 수습하고 감당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내일은 차를 수리해야겠다. 예, 차가 책을 사러 갔다가 서점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가 긁히는 사고를 당하는 일을 작가는 경험을 했는데요. 뭐가 잘못됐을까 계속 복귀하면서 해봐야 결국 그것은 벌어진 일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더 괴롭힐 뿐이기 때문에 그냥 벌어질 일은 벌어진 거고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는 일, 예, 내일 차를 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행복했을까? 그럴 리 없다는 자괴감과 행복을 빌어주는 선의가 섞여 한숨이 나온다. 그 한숨의 힘을 빌려 사람들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를 살아간다. 라이언 고슬링의 마지막 모습처럼 말이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고 다시 건반을 치자. 예, 영화 라라랜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삶은 만약에라는 가정은 환상이라는 거죠. 판타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현실은 만약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벌어졌습니다. 벌어질 일들이. 그렇지만 역시나 숫자를 세고 다시 건반을 치듯이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영혼회귀는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이다. 우리가 죽으면 똑같은 인생이 다시 반복된다는 이야기다. 시간 여행이 아니다. 평행 우주도 아니다. 완전히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그대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고 이해한 뒤 토할 뻔했다.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반복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영원히 반복한다는 아이디어는 끔찍한 생각이다. 니체는 정확히 바로 그 공포에 맞서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운명론적 공포를 극복하고 반복되더라도 좋을 만큼 모든 순간에 주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관없다고. 이토록 끔찍한 삶이라도 내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삶을 사랑하라 주문하는 것이다. 니체의 영혼 회귀는 바로 그 순간 내 삶의 고통과 즐거움 모두를 주인의 자세로 껴안고 긍정하라는 아모르 파티와 결합한다. 타우텐브루크에서의 시절은 니체의 인생의 정점이었다. 전에 없었던 기쁨이었다. 삶의 가장 기쁜 순간을 반복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추악한 순간마저 얼마든지 되풀이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니체는 자라투스트라가 되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니체는 1889년 광장에서 마부에게 학대당하고 있던 말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다 쓰러진 뒤 완전히 미쳐버린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1900년 죽는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되고 연필을 들 의지조차 생기지 않을 때 나는 즐거운 학문이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예전에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칠해놓았던 부분만 다시 읽는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글 위로 펼쳐본다. 그가 다시 한번.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 불행을 동기로 바꾼다는 것. 도처에 불행이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연인 때문에, 돈 때문에, 배신 때문에, 병 때문에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호소와 질문을 듣고 있으면 그래서 참담해집니다. 프로이트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과거의 불행으로 인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들러는 과거의 불행이란 곧 열등감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칼 포퍼는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아이디어가 삶의 모든 문제를 트라우마 혹은 열등감 때문에 퉁칠 수 있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둘 다 사이비 과학이라 말할 것입니다. 사제는 신에게 기도를 하면 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이고 해병대 캠프 교관은 신체를 가혹하게 단련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단언할 것입니다. 젊은 날의 나는 되게 불행했고 앞으로도 불행을 떨쳐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에 잠식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거만했고 거만해서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행에 잡아먹히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골몰했다. 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불행에 시달린 이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고 있었다. 피해의식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앞에서 닉슨에 대해서 피해의식에 잠식된 괴물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이 만든 괴물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이해받을 수 있다고, 아니 이해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불행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사연이 나의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는다. 그런 괴물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불행과 함께 살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 상처는 상처고 인생은 인생이다. 상처를 과시할 필요도 자기 변명을 위한 핑곗거리로 삼을 이유도 없다. 다만 짊어질 뿐이다. 짊어지고 껴안고 공생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할 뿐이다. 살아가는 내내 말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자기 혐오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물론 사랑으로도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여건이 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같은 말을 떠버리며 거만할 수 있는 건 대개 그런 이유에서다. 나는 별일 없이 잘 산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 중에서. 아마도 이 작가가 그 전에 쓴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이란 설국열차 머리칸의 악당들이 아니라 열차 밖에 늘 내리고 있는 눈과 같은 것이다. 치명적이지만 언제나 함께할 수밖에 없다. 불행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태도는 낙심이나 자조, 수동적인 비관과 다르다. 오히려 삶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예, 작가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은 이력이 있다 보니까 영화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고요. 뒤에 그 스타워즈 얘기도 상당히 재밌게 나옵니다. 이런 얘기, 결국 불행을 이겨내는 법, 이 살고 싶다는 농담,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알려주는 잔잔한 이야기가 어떤 스토아 철학의 어떤 한 부분처럼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걸 수용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토아파, 약간 이런 부류의 이제 허지웅 작가님이 속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살고 싶다는 농담 할수록 계속 힘들어지는 인생이고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허지웅 작가님의 이 농담 같은 얘기, 이 에세이를 한번 펼쳐서 구절구절 한번 읽어본다면 삶을 조금 더 관조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